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는 테크놀로지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 소비자의 생활, 쇼핑,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테크놀로지, 즉 기술의 변화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소비자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시장을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유통이라고 하죠.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재래시장, 이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은 모두가 다 정체 및 쇠퇴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을 하고 있죠. 이커머스라고 하는 인터넷 유통과 또 모바일 유통, 이런 새로운 유통 형태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 옴니 채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옴니 채널이라는 건데요. 채널이라는 것은 유통이라는 뜻이죠. 옴니 채널이라는 것은 유통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온라인 유통, 모바일 유통, 이런 것들이 각자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유통을 옴니 채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다. 백화점의 가방 매장에 직접 가요. 오프라인 유통이죠. 가방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카드 내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꺼냅니다. 검색을 해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어디가 제일 싸네? 그걸 바로 찾아서 그 자리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 매장의 종업원이 옆에서 보면 굉장히 얄밉겠죠. 이제 주문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택배로 한 2, 3일 걸리겠죠. 그것도 싫다 이거죠. 낮에 백화점 매장에 직접 나가서 핸드폰으로 주문했던 가방이 저녁 때 우리 집 앞에 편의점에 이미 도착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하루 동안에 다 이루어진 거죠. 이런 거를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단계의 옴니 채널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말하는 진정한 옴니 채널이란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섞이면서 이루어지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인공지능, 이런 첨단 기술이 혼합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유통을 옴니 채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 이 정보기술 이런 것들이 유통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킨 게 바로 코로나 사태라고 볼 수 있죠. 비대면, 이 언택트 소비, 언택트 쇼핑의 확산이 최근에 유통시장의 또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또 하나의 큰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친환경, 건강, 웰빙 이런 이슈들이죠. 우리 애터미도 요즘 이 ESG 경영에 앞장서면서 이 친환경을 사업에 굉장히 많이 녹여놓고 있습니다. 비닐 대신 친환경 종이 제품을 쓴다라든지 블루마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시작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한 친환경에 우리 애터미의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리누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프랑스의 다농사라고 하는 유명한 유제품 회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료인 우유, 이 우유를 많이 사오겠죠. 그런데 이 젖소들이 트름을 하고 방구를 끼면서 메탄가스를 엄청나게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농사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가스를 덜 배출하는 그런 풀을 개발하는 거죠. 아마라는 풀인데요. 품종 개량한 아마풀을 젖소에게 먹였더니 이 풀을 먹은 소에서 나오는 우유에는 오메가3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더라. 제품의 품질을 좋게 한 거죠. 결정적으로 이 풀을 먹은 젖소들은 메탄가스 배출량을 적게 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유럽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겁니다.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이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유럽의 소비자들이 이 다농사의 제품을 많이 사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도 변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볼 수 있죠.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한 3분의 1 가까이가 1인 내지 2인, 1, 2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쇼핑의 행태도 바뀌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새로운 고객층이 대두하고 있다는 거죠. 액티브 시니어다, 욜로족이다, 해외 직구족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액티브 시니어, 50대, 60대, 70대 이런 노년층 소비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열심히 자기의 생활을 찾고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고 있는 거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허리띠 졸라매고 이게 능사가 아니다. 즐겁게 살자. 이런 가치관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해외 직구. 이제 유통의 범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다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전 세계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는 해외 직구,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소비자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겁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의 양극화랄까, 이중적 소비 행태로 나타납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돈을 모아서 백을 산다라든지 시계를 산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거를 사치라고 했죠. 이제는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 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비 행동이라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가치 소비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이중적 소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새로운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인터넷 없이 살 수가 없죠. 이제 온라인 유통이 유통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제품은 온라인, 어떤 제품은 오프라인, 이런 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유통, 모든 제품이 온라인화 됐죠. 이제 전통적인 유통업체가 아닌 이 인터넷 기업이 유통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가 어디일까요? 어디가 생각나나요? 거래액만으로 본다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딜까요? 쿠팡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대형 유통업체들, 저 밑에 있습니다. 그 위에 인터넷으로 시작한 그런 기업들이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쿠팡이 직접 미국에서 상장을 시켜서 시가총액 100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또 배달 문화의 확산이죠. 물론 예전부터 이 배달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 유통 사업을 하게 있는 거죠. 이제 유통의 범위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이 유통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서비스나 쇼핑 환경의 변화에는 비대면, 언택트 쇼핑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바로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거죠.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셀프 주문이죠. 슈퍼마켓의 무인 계산대, 공항에 가면 무인 발권기, 불과 2, 3년 만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유명한 유통업체들, 월마트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마트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기술을 빨리 활용을 해서 고객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고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하나의 재미있는 예가 이 쇼핑 방식의 변화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라방이라고 하죠. 인터넷이라는 또는 방송이라는 이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채팅 방식으로건 대화 방식으로건 소비자와 직접 실시간 판매 방식,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 애터미도 이러한 유통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최근에 라방, 이 라이브 커머스 컨텐츠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동아일보사에서 나오는 DBR이라는 잡지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초연결 사회, 새로운 유통이 시작된다. 오늘날의 사회는 바로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는 거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그 연결된 사회,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채광권을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소유의 종말, 이제 소유의 시대는 가고 연결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걸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나 혼자 썼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회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 없이 빌려 쓰거나 같이 나눠 쓰거나 사람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된 사회가 이 사회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이 DBR이라는 잡지에 글을 썼습니다. 옴니 채널 세상, 이제 오늘날의 소비자는 어제의 소비자가 아니다. 새로운 쇼핑 행동을 보이고 있다. 바로 온라인 거래의 급성장입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 아시죠? 이날 이제 그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들이 엄청난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날 이 금요일 날 아침에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몰려와서 줄을 씁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바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 이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요. 2015년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날 하루 동안에 약 121억 달러가 매장에서 팔렸는데 온라인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중국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군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광군제. 중국의 유명한 인터넷 업체인 알리바바. 이 알리바바에서 엄청난 세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중국에서 하루 동안에 엄청난 매출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으로 2015년에 140억 달러, 어마어마한 숫자죠. 매년 30%, 40%씩 늘어나더라 이거죠. 작년 같은 경우 무려 8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양의 거래가 화제가 됐었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제 이 시장은 온라인이 끌어가고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이 온라인 유통의 대명사는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매출액 면에서는 월마트가 1등입니다만은 이 성장 면에서는 아마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월마트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그 월마트에 들려서 매장에서 픽업하는 이런 일들을,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월마트의 이 보피스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프라임 워드로브라는 그런 서비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건 어떤 서비스냐면요. 옷이나 신발을 사고 싶을 때 살까 말까 고민되는 거 고민하지 마라. 무조건 주문해. 일단 주문하면은 반송용 빈 박스까지 보내줍니다. 집에서 입어보고 신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는 내가 갖고 그것만 결제가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우리가 알아서 공짜로 수거해 가겠다. 15개까지 옷이나 신발을 마음껏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안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집에서 받아보고 그때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프라임 워드로브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런 서비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진화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는 애터미의 사업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매 방식, 애터미도 지금 발빠르게 시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최근에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소비자 변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의 사업 방식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온라인 유통이라는 거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강의에서는 유통과 가상현실 이런 주제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